네, y는 ax 이게 주소함수입니다. 네, 무리함수는 미지수가 루트 안에 있어서 무리함수였고 요리함수는 미지수가 분모에 있어서 요리함수였고 그런 것처럼 미지수의 위치가 네, 그걸 판단하게 된다. 로그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그의 진수에 x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네 여기 a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로그 a의 y가 x가 된다고 그런 식의 되니까 이 두 개가 역함수인 것은 그냥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점 잘 두시면 로그함수하고 그냥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저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있겠습니다. a는 좀 짐작되는 바가 없으니까 그냥 숫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2x 방금 그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래프, 함수 그래프를 뺄 때는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짐작하시면 됩니다. x가 1이면 2, 2면 4, 3이면 8 하고 10만 돼도 1000이 넘어갑니다. 훨씬 더 급격하는 건데 제가 그냥 네 적당히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하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하면서 점점 작아지지만 음수가 되진 않습니다.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리함수와 같이 점근선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함수니까 정의역은 보시다시피 실수 전체입니다. 어떤 값을 집어도 값은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값이 양수여서 치역이 양수로 제한됩니다. 뭐 그렇게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y는 2의 마이너스 x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x 구하다니까 y축 대칭입니다. 네. 자 이건 대칭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은 이렇게 쓴 게 더 적절합니다. 2분의 1 x제곱 또는 y는 2의 x제곱분의 1 뭐 다 괜찮은데 요런 식으로 좀 설명할게요. 미시 2분의 1이면 제곱 세제곱하면 점점 작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역수를 취해서 그러니까 음수 지수를 사용하면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 a 값의 범위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a는 0과 1 사이거나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만 보게 됩니다. a가 음수인 건 다르지 않습니다. 미시 음수라고 한다면은 뭐 마이너스 2에 x제곱 하면은 양수도 냈다가 음수 냈다가 그게 이어지지도 않고 함수를 못 만들 건 없지만 왜냐면 값 하나에 값 하나가 나오니까 함수가 안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함수로서 연속함수도 아니고 미분 가능함수도 아니고 그래서 네 그래서 미시 양수인 것만 할 겁니다. 미시 양수고 1이 아니다. 이게 이제 밑조건이다. 정의역 치역도 아닌 밑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지수함수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0과 1 사이와 1 초과 그런 범위가 있다고. 1보다 크면은 제곱할수록 커지니까 이게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무함수가 되겠죠. 0점 몇은 제곱할수록 작아지니까 그게 각각 녹색과 파란색입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2x 네, 식의 부호를 바꿔줘. y의 부호 바꿨으니까 x축 대칭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까먹었는데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0,1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게 돼요. 무리함수 배웠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진짜 똑같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인 걸 그려볼 생각입니다. 그건 이제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x 앞의 부호와 식 앞의 부호 이게 다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4개를 알고 계시면 되고 네. 저 중에 하나를 기반으로 평행이동하시면은 다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a가
값이 좀 바뀌면 2가 3이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더 확확 증가할 겁니다. 네, 2의 10제곱보다 3의 10제곱이 훨씬 크죠, 그죠? 1차일 뿐인데도. 네. 그러니까 여기도 훨씬 더 급격해질 테고요. 음수지수가 되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1 되니까 훨씬 더 작아집니다. 더 빠르게 0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더 급격합니다. 네, 0보다 클 때는 더 급격하고 0보다 작을 때는 더 빨리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어떠한 그래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충 대답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최대치에서 질문하면 풀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그 정도로 해서 끝납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별건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나중에 뭐 고2나 고3 애들 지수 로그에서 뭐가 좀 어렵냐 하면은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명확히 뭐 구분을 못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긴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부등식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증가함수는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집니다. 그냥 그게 부등식이 이용됩니다. 네. 이건 지금 얘기 별로 의미가 없겠다. 그냥 이 문제 풀게요. 네. 설명 다 끝났으니까. 자, 이 문제 읽어봅시다. 네, 지수함수 일반적으로 하나 줬어요. y는 ax제곱. 그 다음에 기억. 네. 이걸 줬네요. 네. 자, fx가 ax제곱이니까 진짜 된지 한번 봅시다. 이건 a의 p 더하기 q제곱이겠죠. fx에서 x 대신에 p 더하기 q가 있으니까 얘는 a p일 겁니다. 얘는 a의 q제곱일 테고요. 이게는 이 곱하기 이거다 라는 식의 얘기니까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함수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됩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되게 자주 등장합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증가함수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A 값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증가함수도 나올 수 있고 감소함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디귿. 무슨 말일까요? 니은은 증가함수라는 뜻이고 디귿은 응? 그 니은 응. 그거 틀린 거예요. 네, 틀린 거죠. 근데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고 A는 무조건 양수해야 돼. 양수인데 0점 몇이냐? 1보다 큰 수냐? 그런 차이라고요. 네. 지금 다시 한번 고개 들고 이걸 그냥 느껴야 돼. 생각해봐. 일본 작은 수들은 제곱 세제곱하면 작아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네네. 네. 1보다 큰 수는 제곱하면 커져요. 그게 증가함수 함수의 기본이죠. 네, 기준이죠. 네, 전 이거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1대1. 네, 1대1이란 말입니다. 이거 대우명제로 무시하지 잘 보일 겁니다. x1과 x2가 다르면은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네,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누가 봐도 1대1입니다. 저 그래프들. 네. 1대1 대응 그래프의 1대1 대응 1대1 함수 그래프의 특징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겨있으면 1대1일 수밖에 없어. 계속 증가. 네,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면 됩니다. 그게 1대1 그래프가 생겨먹은 특징이었어요.
그것만 좀 기억하십시오. 즉 굴곡이 없으면 그거는 무조건 1대1입니다. 굴곡이 있으면 1대1이 아니죠. 알겠습니까? X 세제곱 그래프는 그럼 맞아요? 네, 걔는 역함수가 있죠. x제곱. 그러니까 1대1이죠. 네, 그냥 x제곱.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네요. 그렇다면 자, y는 dx를 평행 또는 대칭에서 겹치는 것이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해볼까? 군데군데 로그 함수하고 비교하고 싶은 것을 미리미리 제가 좀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걸 비교를 좀 해줍시다. 네. 이제는 뭐 합이 고비되는 경우에 고비 합의되는 느낌인데, fx가 로그 ax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로그 a의 pq가 되고, 여기는 로그 a의 p가 되고, 여기는 로그 a의 q가 됩니다. 두 개 더한 게 이게 되냐? 맞죠? 그죠? 이건 로그 함수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좀 더 느껴봅시다. 두 수를 곱했을 때 지수는 더해지죠? 곱했을 때 더해집니다. 네. 두 로그 값을 더했을 때 진수에서 곱해집니다. 그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한 이유는 여기서 평행이동을 좀 표현해보자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죠? 다시 다 플러스 1 할까? 네. x축방향 이동해내요. 그죠? y축방향 이동해내요.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곱하기가 사실 더하기를 의미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y는 x 제곱하고 y는 2x 제곱 이걸 놓고 평행이동됐다고 얘기하지 않죠? 네. 하지만 얘는 x 앞에 2배가 된 게 아니고요. 그 밑 앞에 2배가 된 거예요. 좀 달라요. 이거 역시 2에 2x 하면 평행이동에서 안 겹칩니다. 이건 4x니까 이렇게 밑이 다르면 공률, 휘어진 정도가 달라서 평행이동에서 안 겹치게 됩니다. 꼭 그 유리함수에서 k가 똑같아야지 됐었잖아요. 그죠? 분자합 값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로그 2x를 봐봅시다. 여기에다가 더하기란 거하고 여기에다가 더하기란 거하고 이렇게 봅시다. 둘 다 평행이동 된 게 잘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면 로그 2의 2x 이렇게 됩니다. 뭐지? 로그는 x 앞에 2가 되는데 평행이동이에요. 그죠? 딱 이렇게 두 가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은 됩니다. 익히 문제 2번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겹치는 것이니까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정말 단순한 문제인데 근데 잘 이해하는 만큼 y는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귀찮다고 안 써야지. 뭐 잘 이해하는 만큼 안정감이 생길 테니까 방금
방금 이 설명 먼저 했는데 일단 기억니은 디귿니은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얘는 보니까 2에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평행이 되게 확실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고 판단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앞에 3이 곱해져 있죠? 마이너스 3이. 그럼 얘는 평행이동 아니겠네요. 그죠? 그냥 뭐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3을 미시 2가 되게 바꿀게요. 바꿨습니다. 이거 숫자 3입니다. 오랜만이죠 로그? 이게 로그의 정의였어요. 이게 밑을 이루어하는 3의 로그라고 있는데 2가 3이 되게 하는 지수예요. 알겠어요? 네. 이게 뭐 2가 같으면 없앤다 이렇게도 뭐 했지만, 그래서 그거 곱하기 2x니까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로그 2의 3이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이 맞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좀 꺼냈어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얘는 그래도 잘 본 편인데 쟤는 잘 못 보길래 저기 이렇게 이쁘게 2면 잘 봐도 뭐 5나 이런 수면 잘 못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뭐 2의 제곱에 x-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평행이동식 보이는데 사실은 얘는 4의 x-1제곱입니다. 밑이 다르면 겹치지 않습니다. 질문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겹치는 거고, 그러려면 기본 조건은 이 a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때만 겹치게 되는 거니까 밑이 같다. 그게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얘는 평행이동이고 얘는 대칭이동이네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겹치는 것은 이런 거 찾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뭐 함수 시작해서 질문은 다 똑같습니다. 그만 하죠. 자, 그럼 이걸 한 김에 제가 지금 이렇게 뭘 보여드린 거냐면 y는 이거하고 y는 이거하고 이렇게 두 개는 곱하기지만 평행이동이라고요. 그걸 알려드린 겁니다. 얘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5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얘는 로그 2x 이게 기본 형태겠지? 플러스 로그 2의 5 이런 형태여서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조금만 설명을 하고 가기 위해서 무리해볼까요? 로그 함수 그래프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y는 로그 2x를 소개할 거고, 일반적인 형태는 여기다 써야 됩니다. y는 로그 ax. 이게 로그 함수 형태고요. 밑쪽 거는 똑같습니다. a는 양수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1이 되면 안 되죠. 이건 함수의 조건이 아니고 로그의 원래 조건입니다. 지수에서는 좀 밑조건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여러분은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앞에서부터 다시 공부하실 텐데 지수 로그의 극초반에 좀 원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7에 32 제곱근은 실수로 몇 개 있겠는가 막 이런 식의 질문이 있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수 법칙이 언제 성립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네, 지수는 그냥 미시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지수 법칙 사용할 때. 물론 좀 제한은 되는데 로그는 처음부터 이게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함수 사용할 때 특히 이건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밑조건이 로그의 밑조건으로 이렇게 공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때만 함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1 넣으면 0 나옵니다. 그죠? 2 넣으면 1 나오고요. 4 넣으면 2 나오고 1024 넣으면 10 나옵니다. 근데 좀 이렇게 휘었겠죠. 그리고 여기 녹색 그래프는 저기 녹색 그래프하고 y는 x의 대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뭐가 같냐면 y는 로그 2분의 1의 x와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얘는 그 1024 나오면 오히려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고요. 네. 뭐 좀 이거 국부로입니다. 네. y 그대로 감수함수여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식만 보면 이제 식F, YF가 다르니까 X축 대칭이 되는 건데 저기 있는 파란색 그래프하고 Y는 X의 대칭입니다. 이게 로그 함수의 대표적인 증가함수, 감소함수입니다. 역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요. 미시 0. 몇이면 감소함수가 됩니다. 값을 좀 집어넣어 보시면서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저 주황색의 y는 x 대칭 버전 뭐 그런 게 다 있겠죠.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면, 자, 녹색이 기본 그래프니까 거기에서 이제 x 부호를 바꿔보면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y축 대칭 되는 거, 마이너스 지나는 거, 그거 어떻게 생겼을까?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겁니다. 선생님 진수는 양수여야 되잖아요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진수가 양수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x가 음수인 거예요. 마가 뿔되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 그래프하고 마이너스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 녹색과 원점 대칭인 거, 부호 다 바뀐 거.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혹은 뭐 2분의 1의 마이너스 x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도형의 이동의 확대 축소 변화에 없어서 늘 아쉬운데 그거 언급할 때마다 저 이거 씁니다. fx는 0의 근이 알파일 때 f2x는 0의 근은 2분의 알파죠. 이렇게 x가 2배가 되면, 그러니까 x 앞에 2를 곱하면 오히려 축소된다고요. 되겠어요? 기하 배우신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16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 하면 원래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기준으로 x축방이 4배, y축방이 3배 이렇게 됩니다. 타원 나오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이해해 봅시다. 얘는 맞아, y 값에 5를 곱한 겁니다. y 값에 5를 곱했어요. 그러면 이제 y 값 자체가 5배가 된 거예요. 그죠? y 앞에 5를 곱한 거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y 값이 5배가 됐어요.
그렇다면 처음 배운 사람인데 내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이 문제 풀었으면 이미 이 지수로 함수단은 끝났어요. 그 정도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 진짜로. 네. 그냥 그래프와 식 매치시키고 그 다음에 최대 추수 본데 다 증감하거나 감소만 하잖아. 그럼 최대 추수는 경계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건 그걸 끝이야. 여기는. 근데 공부 좀 하다 보면은 부딪히게 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녹색 그래프를 봐보세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y축 방향으로 5배 하면 여기 1이 5까지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 로그에다가 여기에다 5배를 하면 이건 무엇과 같은 거냐면 이것과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밑이 달라지죠. 그럼 평행이동이 아니고 함수의 공률이 달라지는 건데 여기 녹색에 5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1,0이니까 0은 어디로 안 가고 이 점이 고정돼 있어요. 그 상태로 위아래로 5배로 늘어나니까 쭉 공률이 달라져요. 얘는 그렇게 올라가 버린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행이동으로 드러나고 저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y에다가 숫자를 곱한 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x에다 곱했을 때는 x축 방향으로 확대한 축소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거하고 이제 지수에서는 뭐 이렇게 비교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사실 32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 x축 방향으로 늘려버리면은 x축 방향으로 뭐 많이 5배도 하든 뭐 축소를 하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막 늘어나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률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얘는 그대로 5에 가서 꽂히게 돼요. 이렇게 5배 되면. 그래서 그게 평행이동으로 표현된다. 라는 식으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래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문제들 봅시다. 지금 이 문제 1번까지 했고요. 이 문제 3번 봅시다. 이 문제 3번은 지수함수를 대칭 이동한 다음에 평행 이동했을 때 1,-6을 지난다 라고 한다면 문제 3번 뭐 이거 제가 손댈 필요도 없는데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둘 다 말싸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H방향 이만큼 하면 괄호하고 빼기 하시면 됩니다. Y축방향 3만큼 하면 뒤에다 플러스 하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1,-6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1,-6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원점 대칭을 한 점을 원래식에다 대입해도 됩니다. 알죠? 거꾸로 계산하기처럼.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함수가 1, 3을 지나지 않게 상수 K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감수 함수네요. 평행이동도 좀 되있고요. 그렇다면
봅시다. 보세요. 여기까지만 그리면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데 H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그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래 1 지나야 되는데 뭐 다른 데 지나겠지. 근데 그 상태에서 K만큼 내렸어요. 여기가 지금 얼마 되는지는 원래는 이제 0 넣으면은 3 되겠네요. 그죠? 3분의 1을 많이 쓰죠 보니까. 민준이 줄린 것 같다. 자, 이걸 많이 내리면 이렇게 된다. 그죠? 1,3을 안 지나죠. 이 1,3을 안 지나게 내리려면 K 얼마니까 그 질문이에요. 뭐 3만큼 내면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3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fx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3에 대해서 그것을 절대값 시용 그래프 하고 상수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총 k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원래 이 그래프인데 1 지나면서 이렇게 근데 그걸 3만큼 내릴 거예요. 그러면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내려온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정근선 x축이 마이너스 3까지 내려옵니다. y는 0이었던 정근선이 y는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꺾어 올립니다. 절대값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지나고 있으니까 2 지나게 꺾어 올려주겠네요. 됐습니다. 자, 이제 상수함수 보시면 됩니다. 네, 소단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게. 네. 그러면은 꺾어 올릴 때 점근선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 3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표현했으면 네, 상수함수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알겠죠? 0초가 3 미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냥 그래프 확인하는 문제들 나오고요. 자, 익히 문제 5번 봅시다. 네, 그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평행이동만 좀 된 거네. 하나는 마이너스 1만큼, 하나는 플러스 2만큼. x축 방향만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정근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때 뭐 어떤 점 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y는 3x 플러스 1 y는 3x 마이너스 2 그리고 점 A가 있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하나도 안 같은 거였는데 갔다 갑시다. 그때 점 A의 y좌표 여기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개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차이가 얼마큼 차이 나요? 3. 네, 그래서 여기가 3입니다. 같은 지점이었겠죠? 이 점이 1로 옮겼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여기가 3 차이 나는 그런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위에 있으니까 3의 x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x 마이너스 2제곱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게 3에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3 곱하기 3의 x제곱이고 얘는 9분의 1 곱하기 3의 x제곱입니다. 뭐 여기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양변에 9를 곱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그거 취향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9를 곱하기 27 곱하기 3의 x제곱 빼기 3의 x제곱은 27 이렇게 되는 거니까 26 곱하기 3의 x제곱이 27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3의 x제곱이 26분의 27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x가 x가 어떻게 되냐면 로그 3의 26분의 27이 됩니다. 그쵸? 네, 여기가 된다.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전 소위 삽질을 좀 한 거죠 방금. 그냥 이 x값이 이 여기 x예요 지금. 알겠어요? 거기다 1 더한 거, 그러니까 3 곱한 거 그걸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값을 구하고 싶다면 여기다 3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26분의 81이 되겠네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이 문제는 어떻게도 풀 수 있었던 걸로 보이냐면 결국 이걸 구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가 x라고 한다면. 그죠? 그럼 이제 얘를 이걸로 표시를 하는 거지. 여기다 더하기 3을 하기 위해서 빼기 3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27분의 1, 3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27분의 26 1 빼기 27분의 1 여기 3의 x 플러스 1 제곱은 3. 그래서 얘 넘기시면은 답이 나옵니다.